방탄 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써야 돼요. 앞으로 1년. 크크크크크. 아일리시나 하이브에 대한 평판 떨구기 이걸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본업으로 좀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뉴진스 건으로 왔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뉴진스 재판을 참관을 하면서 굉장히 짧은 민사 재판이었거든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뉴진스 민사 재판을 참관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뉴진스 재판을 참관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뉴진스 멤버들이 정말 예쁘고 실력도 좋고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재판이 벌어질 때 재판장께서 안타깝다, 합의를 해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묻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좀 느낀 거는, 재판장께서 굉장히 멤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세계적인 그룹이 왜 이런, 사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문제잖아요. 왜 나서가지고 절대 못한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 사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진심으로. 어쨌든 오늘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멤버들은 이제 모습을 드러나지 않았고요. 가처분 선고 전 재판 때 뉴진스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난 바가 있었는데, 이날은 뉴진스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 정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자들이 왔고요. 또한 변호사들도 많이 왔어요. 김앤장에서 대여섯 명, 세종에서 대여섯 명 와가지고 정말 총역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한 많이 오면 뭐 두세 명, 세네 명 오거든요. 근데 한 대여섯 명씩 와가지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왔다. 세종과 김앤장의 그 초박빙 대결,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나이대가 있으셨어요. 60대 정도 되시는 양측의 대표 변호사분들이 설전을 벌이셨는데, 사실 막 서로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내용들 한마디 한마디 점잖게 하시지만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뼈가 바스라지는 팩트 폭행들이 이어졌고, 그만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뉴진스 측의 주장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뢰 파탄됐는데, 아니 계약 해지 시켜달라, 왜 계약 해지 안 시켜줘? 더욱이 이와 같은 신뢰 파탄의 행동 자체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불이행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시켜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앤장 측은, 김앤장 변호사님은 좀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셨어요. 흰머리가 좀 있으시고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들어와 다 반박해 줄 테니까, 아니 그래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인정, 그래 오케이, 니네 주장하는 건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애초에 계약 해지 사유라는 것이 이 사안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어도를 떠나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왜 매번 재판 때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바뀌냐는 거야. 계약 해지 사유가 변경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해봤다 안 되고, 저거 해봤다 안 되고, 저거 해봤다 안 되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는 거 아니냐라고 딱 한마디 하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법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갔어요. 사실 계약 해지 사유라는 것이 내가 어도어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이 사안 때문인데 계속해서 멤버들의 주장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이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사로서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 때는 다 했어. 정말 우리한테 다 보호 의무를 다 해줬는데, 하이브에서 어도 경영진을 장악한 이후,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장악했잖아요. 하이브가 또 졌죠. 어도어가 사실은 1차 가처분 때 냉정하게 따지면은 뭐 패소라는 건 좀 그렇지만, 민희진 씨가 당당하게 2차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본인이 승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에서 어도 경영 이사회를 장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뉴진스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자료를 내셨지만,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그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김앤장에서는 개별적 해지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도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진스 측이 얘기를 한 부분들은 뭐냐, 어도어에서 민희진 씨를 축출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행을 변경해서 독립성을 잃었다. 그래서 통합 매니지먼트가 붕괴됐다. 더욱이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잖아요. 지난해 9월달도 요구했고 10월달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시정 요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에서 불응했다. 결국 이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동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진 축출 이후에 어도어에서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뉴진스 측이죠. 5월 30일 날 구성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구성명 신청이 구한다. 성명 제대로 된 그 해명을 구한다. 설명을 해달라라고 상대방 측에 요청을 한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상대방에게 설명을 좀 재판장님 이거 얘네들한테 설명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얘네들이 자료 냈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거 무슨 뜻인지 밝히라고 하세요. 요청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요청입니다. 심지어 소항목 등을 통해서 이 구성명 신청을 무려 15가지에 걸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해명해라. 니네들이 이거 주장을 했는데 자료를 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취지로 했는지 설명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구성명 신청 재판 과정에서 필수거든요. 근데 15가지에 걸쳐서 했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니네들 밝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명 내용을 어떤 걸 했느냐. 일단은 세종 측에서 요청한 것 중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사안이 3가지입니다. 15가지 중에 3가지는 확실히 받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도 측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어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상자랑 기간, 정산 조건 빼고는 다 민희진한테 이행하기로 다 줬잖아, 권한을. 그런데 왜 일일이 우리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동들을 하이브에서 했느냐. 이거 밝혀.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위임하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밝혀라. 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과정에서 뉴진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느냐. 또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민희진 대표를 지금도 그렇지만 뉴진스의 제6의 멤버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문제죠. 축출하는 과정에서 어도어 측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지난해 9월 달에 어도어 측과 그 어떠한 합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우리가 당했습니다.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시당했습니다. 한이 무시의 사건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던 그 이유는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어도어 측과 협의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측면. 어도어 측은 어떻게든 하고 싶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이 됐죠. 오히려 이제 멤버들이 어도어 측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느냐. 지난해 28일 날 그때 당시에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어도어 측에 보냈는데 이 사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 기간이 28일 자정까지였는데 멤버들은 아직 그 서류를 받지도 않은 시점에 기자회견 개최를 고지하고 심지어 기자회견 과정에서 6시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6시간 남을 동안 안 보냈다는 건 우리랑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법적 절차라는 것은 자정 딱 1분 전에 보내도 성립을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의지를 보자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보냈냐 안 보냈냐를 봐야 되는데 멤버들은 사실 법적 절차를 따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향후 법적 정리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들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뉴진스 모박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라. 뉴진스 보호 조치와 관련돼서도 멤버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사진들이 대책 회의를 했고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니네들이 밝혀달라. 저는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찌 됐건 니네들이 사실 표절이 트집이건 뭐건 멤버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의심이 가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표절 대책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할 건지 대책 강구하셨어요? 그럼 정말 보호할 의무가 생각이 있었으면 했겠지.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었고 뉴진스 멤버들도 주장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받지 않은 나머지 12개의 항목이 있겠죠.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사실 이제 언론 공작과 관련한 구성명 신청했거든요. 언론 공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밝혀주세요 라고 뉴진스 멤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런 게 재판부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아니 보통은 구성명 신청이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종에서, 그것도 세종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다 보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내용 아니에요. 법적 검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재판부에서 따로 성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봤을 때는 너무 감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성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너네들이 밝힐 게 있다면 증거를 통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아니 언론 공작을 했으면 이렇게 주장할 거면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걸 왜 밝히라 그래? 그냥 니네들 까면 되잖아. 까면 하이브 얻어 끝나. 까! 왜 얘한테 밝히라 그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까면 되는데 왜 상대방한테 밝혀라라고 하는 게, 언론 공작, 그것도 뉴진스를 상대로 언론 공작을 한다? 그렇잖아. 그러면 하이브든지 얻어든지 난리 나는 일 아니야. 난리 나는, 끝장나는 거잖아. 엄청난 일이죠. 바로 계약 해지 사유거든요. 근데 이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밝혀. 그럼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현장 이진호입니다. 새롭게 왔는데 정말 저희가 6월 6일날 이렇게 했고 7월 7일날 이렇게 했고 8월 8일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냐고. 감정적인 주장이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증거를 통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진짜 하이브에서 언론 공작을 그렇게 했느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 보셨잖아요. 제가 이거 뉴진스 사건 다루면서 얼마나 처맞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 이진호 일병 하이브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왜 나 처맞을 때 아무도 안 보내냐? 공작했으면 아무나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뉴진스 민희진 씨 쪽 우호적인 매체들은 일방적으로 다 저만 까는데 하이브에서 뭐 했냐고. 갑자기 화가 나. 사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언론 플레이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 이 언론 플레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하이브든 민희진 씨든 본인들이 억울한 측면들을 밝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뉴진스 멤버들을 공격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뉴진스를 찍어 누르기 위한 걸 했냐? 적어도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늘 제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취재를 하면은 이건 민희진 씨랑 싸움이기 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더욱이 전략적으로 드러난 여론전은 훨씬 더 민희진 씨 측이 많았어요. 진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4월 25일 날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획했던 여론전을 터뜨렸습니다. 뉴진스는 나와 한 몸이다. 하이브는 사이코다. 개저씨들이다.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공개됐던 그 카톡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란색이 민희진 씨고 이 땡땡 씨가 이 어도 부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언론을 써야 되네. 하이브 싸잡힐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냐를 준비해야 돼. 2월 4일 날, 작년 2월 4일이죠. 2024년 3월 15일 뉴진스를 누가 8천억에 주겠나? 협상 재료가 강력한 게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개같은 치부나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조건, 이걸 내걸어야 된다는 거죠. 아일리시나 하이브에 대한 평판 떨구기, 이걸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를 팔지 말지에 대한 대한 강구가 훨씬 빨라진다. 안에서 조용히 말이 나와도 우리가 팔려가는 건 팔려가는 입장이 된다. 주도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론전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들, 모의 자료들이 모두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가처분 결정이 났죠. 그리고 나서 9월 11일 날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도어는 완전히 배제가 됐죠. 어도어는 단 한 번도 그 내용조차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9월 13일 날은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진짜 기사들이. 그리고 9월 25일 날 현직 기자의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서울신문 전 기자의 인터뷰가 라디오 방송이 됐죠. 당시에 정지영 또는 반론 청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안을 직접 보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뚜렷하게 제 몸속으로 기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은 민희진 전 대표의 일방적인 인터뷰가 나왔죠. 그것도 중앙일보 거의 뭐 2, 3면에 나왔던 걸로 대대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후속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강연에서 어떤 주제였냐? 민희진 씨의 그 음악적인 내용, 대표로서 성장해왔던 일대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분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배신 행위를 정당화시켰다는 것이 어도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희진 씨의 1, 2차 기자회견,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멤버들의 기자회견, 현직 기자는 아니었지만 현직 기자의 폭로, 그리고 폰트 동그라미가 똑같이 만들었던 우리 대기자님 한결의 이정국 기자님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다. 크게 다른 거를 똑같이 동그라미를 맞춰가지고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것도 제보자 제공이야. 제보자 누굽니까? 제보자 제공. 우리 한결의 아주 그냥 이정국 씨가 굉장히 기자로서는 대단하게 동그라미까지 맞춰가면서 기사를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6번째, 어도어 인원의 구성과 관련된 자료 구성명 해달라. 근데 재판부가 경영권이라 굳이 명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아니 어도어 인원이랑 구성에 대해서 왜 구성명을 신청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는 너네들이 아티스트가 할 게 아니고 경영 사안이잖아.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왜 중요하냐? 사실 뉴진스 측의 입장은 이거예요. 왜 성명하라고 하냐? 너네 하이브, 어도어 너네 민희진 축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뉴진스를 케어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 다 나갔잖아. 우리 케어할 능력 있어? 몇 명이나 남았어? 직접 밝혀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배척을 했다. 이 배척한 게 되게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 이게 경영권이라는 거예요. 경영권. 그러니까 이걸 밝히는 것 자체가 경영권이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요구할 내용이 아니야. 무슨 뜻이냐?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였습니까?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돌려놔. 제 6의 멤버잖아. 대표 함께 하고 싶어. 하이브, 어도어 니네 할 수 있잖아. 왜 안 해? 이거 우리 케어 안 하는 거잖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도어의 인원 구성조차 경영권이기 때문에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경영권이잖아. 선을 그으셨어. 그러면 하물며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멤버들과 관련 없는, 아티스트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봤는데 대표를 데려오는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무 명확한 자료라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진스 측이 배척을 당하니까 어도어가 현재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다, 자료다 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라. 너네 자료 있으면 제출하면 되지. 이거를 왜 어도어나 하이브한테 성명을 요청하냐.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명을 배척한 것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어도어의 대표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권 문제라고 선을 그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거죠. 7번째, 어도어 측에서 다 우리 측에 설명했잖아 라고 답변한 내용들 중에도 증거를 보면은 부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아니 하이브에서 어도어에서 한 게 뭐야?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믿고 따랐던 민희진 씨를 축출을 시켰는데, 그런데 멤버들을 위로해주고 멤버들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듀서는 어떻게 했고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증거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상 까보니까 하이브 어도어에서 한 거는 니네들이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거 이외에 뭐 있어? 그러니까 야 니네들이 프로듀서 명단을 뽑아서 우리한테 제공한 거 두고서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어? 정말 이 히치하이커 만났다며.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대답. 네,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야. 안타까워. 진짜 왜 안타깝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세정 측에서. 근데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기사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중들이 뉴진스 멤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실 이것만 봐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보다 훨씬 더 갑의 위치에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이브 측과 어도어 측에서 프로듀서에 대해서 대충 그냥 명단만 뽑았느냐? 또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 자료로 남았습니다. 자료. 이때 당시에 하이브 방 의장이 신동은 당시 부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제가 미국에 오래 체류하다 보니까 최정상급 훌륭한 프로듀서들과의 교류도 많아졌다. 이들 중에 뉴진스와 작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치하이커랑 어떻게 만났고 어떤 얘기 나눴는지 얘기해. 밝혀!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날 재판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뉴진스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한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 바로 그러니까 소스뮤직에서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 자료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별개의 건이거든요. 근데 어떤 걸 했냐면 이날 김현장 어도어 측에서 재판 자료를 요청했어요. 누구 자료를 요청했느냐? 소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뉴진스 측에서 세종 측에서 아니 보고자 하는 증거가 특정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어 측에서는 아니 왜 일단 그냥 자료 보자고, 증거 채택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고 보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증거를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약간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아니 뉴진스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건 미니진 씨와 소스 뮤직 간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거는 뭐냐,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불법적인 감사를 통해서 취득한 자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위법 수집된 자료라고 재판장에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재판장 역시도 이거를 일리 있다는 취지로 좀 보자 라고 했던 상황인데 왜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이게 60대 점잖은 또 우리 엔장이 형님 변호사님께서 아니 무슨 말이야, 야 컴퓨터는 회사 자산이잖아, 그 자료 제공자도 동의했잖아, 왜 이게 위법 수집 자료라고 하는 거야, 정당한 감사를 통해서 됐는데 왜 이게 문제냐 라고 했더니 뉴진스 측은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동의했다가 철회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뉴진스 측에서 어떤 자료를 이 재판에 가져오길 꺼려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에 나눴던 카톡 혹은 소통했던 내용들을 사실 이번 재판에 갖고 오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어도어 부사장이 당시에 제출한 파일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이브 싸잡힐 때 우리가 빠져나오냐를 준비해야 된다. 전략. 이 땡땡 언론사명을 걔를 언제 만나자. 땡땡이가 소개시켜준 기자 있다. 이렇게 했고. 네, 조심해서 진행할게요. 일단 만나서 친문을 쌓고 가랑비에 옷 적시듯 회계사, 경쟁사, 투자사, 사회이사, 증권사, 언론, 공공기관 공식적으로 말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로도 먼저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마치 희진님이 브랜드를 개인기로 뚫듯이, 맞아, 개인으로 하는 게 더 나아. 아무튼 밖으로 이러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안으로는 어도어 조직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2월 목표입니다. 라고 했고, 여기서 2024년 3월 30일에는 엄마들 입장에서 쓰신 거 전달 어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엄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 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됨. 전속 계약서에 하이브와 내용 있냐?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이 어도어 아티스트 이렇게 양자입니다. 또 이의 제기할 만한 조항 없니? 했고, 4월 20일에는 공정위에 엄마들이 신고하는 거지 자회사가 신고하기 좀 그렇잖아. 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까기 훨씬 더 좋음. 엄마들이 까기 더 좋음. 엄마들이 신고한 것 자체가 결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회사에서 신고하면 뭐 사회행위니 어쩌고 저쩌고 시비 지랄 떨 수 있다면, 사실 사회행위보다는 민희진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주주간의 계약 200억에서 1000억까지 될 수 있는 주주간의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여기서. 근데 대회 어나운서를 하지 않고 안에서도 조용히 무도를 팔자 어쩌고 말이 나와도 우리가 팔려가는 입장이 되지 주도를 못함. 뭔 소린지 알겠냐? 네가 말하는 리스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공정위가 무슨 리스크가 있어 수사를 하든 말든 흐지부지 되든 말든 그 사이 이미 밀어내기 이슈는 일파만파로 될 거고 세상은 뒤집힐 건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안물안궁이죠. 그냥 빨리 뭐든 밖에 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나은 상황이다. 제일 좋은 건 하이브가 이런 대형 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타협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대충 그럼 그래 이런 식으로 해 밖에 이렇게 우리가 우선 얘기하겠다 있죠. 방탄 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써야 돼요. 앞으로 1년 안에 멀티레이블, 미국병, 플랫폼 IT, 사업의 허상들 X 될 운명이면 X 되겠지 뭐. 그래서 쟤네 힘들게 할 거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그럼 좋겠다. 이게 저의 어도어에서의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농담, 사담, 지인 그리고 애미의 마음으로, 직장인으로서 농담, 사담도 못하냐, 지인에게 불평불만 토로도 못하냐, 애미의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했던 것 뿐이지 결코 실질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보면 멤버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엄마들까지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멤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도어 측에서 야 너네 어도어 우리의 보험을 충실하게 다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동됐어 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자료들이 이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해지의 책임은 뉴진스 멤버들 측에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 측에서는 이 재판 자료가 오길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판장께서 딱 얘기합니다. 기록이 온다고 자동으로 다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이 그 중에서 골라서 채택을 하면 피고 측에서 다투면 된다. 그거예요. 아니,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 야 본다고 해서 이거 다 돼? 아니잖아. 내가 보고 안 될 거 쳐낼게. 이런 측면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자.
갖고 와라 라는. 이날 재판에서 가장 또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는 재판장이 심적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판장께서 오늘 합의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 보면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양측 합의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재판장께서 한마디 더 하신 게 뭐냐, 너무 아쉬워서 그렇다. 제 마음이랑 똑같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재판장님의 마음이 읽혔어요. 사실 재판장님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드러내면은 혹시나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장분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가지고 해줬단 말이야. 바로 뉴진스 측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종 측 변호사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약간 살짝 강하게 말씀하셨어. 신뢰관계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면서 쉽지 않다. 제가 들리기에는, 그분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리기에는 멤버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이 대답을 들을 때 재판장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앤장 측은 딱 얘기를 합니다. 김앤장 저는 여기서 좀 놀랐어요. 또 역시 우리나라 넘버원 법무법인이구나. 왜냐하면 딱 이게 본안이나 가처분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면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 재판장의 면도 살려주면서 멤버들과 끝내겠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합의를 하고 싶다, 멤버들 데리고 와서 활동시키고 싶다는 어필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세종이 안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의뢰인의 이익과 의뢰인의 주장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겠죠.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너무 명확해. 지금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어도의 관리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는 회당 멤버당 10억씩 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감정적인 선에서는 양측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 측은 안 한다는 거니까. 결국 강력한 법정 제재가 뒤따르는 조치가 이행될 때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어도어나 하이브가 유리한 결론이 난다면.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쉽게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재밌는 쟁점이 있었는데, 이게 재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달라요. 재판 기일에 대한.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재판은 사실 뉴진스 멤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멤버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고 있었잖아. 일본에서 콘서트 했잖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관심 모으고 있었잖아. 세계 활동하려고 했잖아. 빨리 이 재판 끝내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닉하게도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쪽,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 쪽은 어도와 김앤장 쪽이었고, 재판을 조금 더 다른 것도 보자라고 하는 쪽은 뉴진스 멤버들과 세종 측이었습니다. 그렇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미루려고 하냐면, 정확하게 재판장이 다음 길을 잡으려고 할 때 김앤장 측과 재판장 측은 7월 달을 얘기했어요. 7월 24일 오후 4시였습니다. 근데 뉴진스 측에서 8월 달로 좀 해달라고 했어. 그러다가 막 PT도 준비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서 7월과 8월 얘기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7월에 하시죠 결정을 내렸거든요. 왜 미룰까? 뉴진스는 왜 미루려고 할까? 여기서 우리는 이해관계 상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소송이 이 건이 다가 아닙니다. 뭐냐?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송,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미니진 씨 풋옵션 관련 소송이 있죠. 미니진 씨 빌리프랩 소스뮤직 관련 소송이 있고, 빌리프랩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심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미니진 하필 딱 타이밍도 좋게 세종은 의뢰인이 뉴진스이기도 하지만 미니진 씨 역시 본인들의 의뢰인이에요.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끝나서 정리해서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재판이 하루빨리 끝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뉴진스 멤버들이 졌다 치면 미니진 씨 풋옵션 관련돼서, 미니진 씨 소스뮤직 손해배상 관련돼서, 미니진 씨 빌리프랩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니진 씨의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면은 그것만 보게 돼요. 근데 뉴진스 멤버들이 졌어, 예를 들면. 근데 그 재판 결과가 미니진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끝나지 않았는데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멤버들에게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긴 어렵죠. 사실은 현업에 있는 관계자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뉴진스 멤버들은 하필 다른 법무법인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세종을 썼느냐. 세종을 썼기 때문에 여러 면 템퍼링 문제에 대해서도 불리해졌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결국 세종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불리한 심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돼?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종을 선임하는 건 결코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이제 딱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20분 안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2,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대략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서관에서 동관에서 진행이 됐는데 한 대여섯 명 분이 모여 계셔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좀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나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진호가 하이브랑 접촉 하나 안 하나?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잘 얘기해가지고 어떤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결국은 둘 다 안 좋은 거죠. 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좀 잘 돼서 K-팝이 조금 더 그래도 서로 돈 벌면서 그래 더러웠지만 그래 다시 보지 말자. 이런 구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